불법 도감청 사건으로 미국 정치사의 가장 큰 스캔들이었던 워터게이트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1972년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했던 밥 우드워드 전 기자의 새 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 책 때문에 지금 대선판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자, 미국 CNN이 사전 입수해서 이 새 책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최고조이던 지난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개인 용도의 코로나 진단 키트를 몰래 보내줬다. 이런 내용이 지금 폭로가 된 겁니다. 이걸 또 해리스 캠프에서는 지금 권력자에게 친하게 지내고 아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권력의 크기를 따졌을 때는 미국 대통령이 저는 러시아 대통령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러한 일종의 호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러시아와 미국 간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사실 작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데군데의 모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서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네. 사실 뭐 해리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에 미국에서도 체크기가 만약에 부족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외교 정책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있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요, 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글쎄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지금 워낙 치열하게 미 대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민들 한 표 한 표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 아닙니까? 상당히 좀 저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몰래 줬잖아요. 인도적 차원에서 주게 되면 그걸 몰래 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이제 남아서 만약에 저렇게 몰래 줬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당시에 이제 키트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에 엄격히 어긋난 거죠. 두 번째는 해당 대상국이 사실 이제 독재 국가로 평가받는 국가라는 거죠. 네. 김정은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트럼프가 관심 갖는 부분이 독재 국가하고 저렇게 몰래 브로맨스를 형성해서 국민적 생명과 신체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원을 했다. 네. 이 점이 이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거라서 저는 상당히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다. 오히려 이 몰래 이 코로나 키트를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에게 전달을 하자 푸틴 입장에서 이게 알려지면 너한테 해로울 테니까 비밀스럽게 주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해당 내용을 두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In the height of the pandemic, and remember, and your listeners will remember, people were dying by the hundreds. Everybody was scrambling to get these kits, the tests, the COVID test kits. Right. Couldn't get them anywhere. And this guy who i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sending them to Russia, to a murderous dictator for his personal use? Bob Woodward is that he is a hack, even if it's true. Look,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speaking to world leaders? No?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engaging in diplomacy? Kamala Harris's approach has been to hide in a basement, and it's a complete failure of a foreign policy. 당연히 두 러닝메이트 상반된 이 내용을 입장을 밝혔죠. 근데 이 책이요,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또 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폭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식 발간일이 15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밥 우드워드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미국의 존경받는 언론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저 책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대통령 재직 시절에 푸틴에게 그 코로나 키트를 지원해준 그 사실관계도 저 책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공개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표방해 왔지만 실제로는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을 때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해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 책이 이제 정식으로 출간이 되면 미국 정가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밥 우드워드 기자가 워낙 사람들한테 명성이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이 기자가 주장하는 내용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자, 이런 와중에 현지 시각으로 어제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유세에 나선 트럼프 후보는요, 연단에 올라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I know President Xi, I know Putin, I know Kim Jong-un of North Korea. I got along with him very good. A little rough start, right? Remember? Little Rocket Man. Remember when he said, I have a red button on my desk? That was a very threatening sound. I said, I have a red button on mine too, but mine's much bigger and mine works. And then he called me and he asked for a meeting and we had a meeting. First time anyone's ever met. 앞서 트럼프가 푸틴에게 이렇게 브로맨스를 형성한 것, 이게 독재자와의 어떤 친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라면서 해리스 후보가 공격하는 포인트죠. 그런데 또 김정은 위원장과 친분을 또 강조를 했어요. 이것도 또 독재자와의 친분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되게 일관된 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본인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떤 친분 관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군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 본인은 원칙론적으로 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협상론을 강조를 하는 거죠. 본인의 친분을 이용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둘의 방향 자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론과 협상론을 가지고 두 후보가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이 바이든의 어떤 대북 억제 정책 이런 부분들을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네. 트럼프가 되는 순간 뭐 약간 좌충우돌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대화를 재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움직임들을 점쳐보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결렬되긴 했지만 하노이 회담까지 다다르기까지 그 중간 과정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지 부분에서 굉장히 득을 본 것도 많았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최근 트럼프 후보의 든든한 우군으로 본격적으로 앞에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죠. 전 세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람 알죠. His name is Elon Musk. He saved free speech. He created so many different great things. Where is he? Come on up here, Elon. His face. Come here. Well, first of all, I want to say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트럼프 후보의 이른바 치어리더임을 자처한 일론 머스크의 모습인데요. SNS X의 골뱅이 아메리카 계정을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도 적극적인 지금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일론 머스크가 유권자 한 사람당 $47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거 돈 뿌리는 선거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수정헌법 뭐 1조, 2조에서는 뭐 2조는 뭐 총기지만 가능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저희 나라 같았으면 정말 큰일이 날 일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47면 저희 하나로 따져보면 뭐 한 6만 원이 조금 넘는 네. 돈인데, 이것을 지금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특히나 이제 지금 7개의 경합주에서 100만 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가 승리를 하느냐, 트럼프가 승리하느냐는 사실 7개 중에서도 펜실베니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펜실베니아는 그 셰일가스를 주 소득으로 하는 곳인데, 해리스가 과거에 셰일가스 채취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여기서 승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그야말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제 최일선에 있는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서 좀 승부수를 띄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직접 돈을 주는 거는 미국에서도 불법인데 어떤 청원에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돈을 나눠준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이 법에는 빠져나갔다, 법망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또 설명도 있더군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 대선판에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한 게 있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바로 허리케인 밀턴입니다.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알려진 밀턴의 상륙으로 미국 전역이 지금 비상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의 충격이 이제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십며칠밖에 안 됐는데 또 한 번 강력한 허리케인을 맞닥뜨린 겁니다. 특히 경합주를 휩쓸면서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는데 허리케인도 이 영향이 끼친다는 게 왜 어떤 차원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럴 개연성이 존재하죠.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대형 재난을 맞닥뜨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네. 아무래도 현 정부 여당 후보에게 조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원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워낙에 미국이 땅이 넓다 보니까 이 허리케인이 피해가 커서 인프라가 파괴가 되면은 투표를 하고 싶은데 못 하러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2000년 미국 대선에서 그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 때 보면은 뭐 표차가 채 1000표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초경합주에서는 이런 허리케인 변수로 인해서 자기 진영의 투표자들이 못 나가는 상황도 올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선거에 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미 대선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